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경제, 그다음에 지금 여러 뉴스 매체에서 많이 들어보고 계시는 지금 미중 간의 관세 전쟁 등등의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강의를 했지만 매년 Q&A를 통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오늘 다 여기 오셨기 때문에 다 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워낙 지금 글로벌 환경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저도 바쁩니다. 오늘 오전도 방송을 또 하면서 오늘 나왔던 중국 경제 이야기, 미중 관세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큰 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지금 시계가 저기 있으니까 제가 2시 22분까지 제가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는 다양하게 최근의 트렌드를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못 들어보셨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던 중국 경제 혹은 중국 시장 부분들하고는 조금 더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소개는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드릴 꼭지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중국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 이거 사실 그 전에 오늘 저도 아시는 기업분들이 모신 것 같고, 제가 그 전에 했던 방송이나 칼럼이나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는 미중 간에 있는 관세 전쟁 혹은 더 나아가서 미중 간에 있는 충돌이 로 인해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트렌드의 변화와 그걸 알고 계셔야지만 그들이 간지러워하는 부분들, 그들이 각 수입하고 하는 제품들 알 수가 있겠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수출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수입하는 기업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즈니스라는 게 꼭 수출도 있지만 수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몇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보고요. 아무래도 결국 내수 시장, 이제 수출이 어렵다라는 것은 중국도 올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이제 올인하는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오늘 FTA 의미인데 FTA 기본에서 관세 측면에서는 뒤에 이제 관세사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실 거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있었을 때와 주제와 내용들이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변화되어 있고 중국 정부의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성, 그 변화에 따라서 가져오는 나비 효과들, 그에 따라 시장, 왜냐하면 그 정부의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이 변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의 변화와 그런 그 상황을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시든 수입을 하시든 그걸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경제는 안녕하십니까?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중국 1분기 얼마 안 됐죠. 5.4%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부적인 이 소비가 일단은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소비에 대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중국 예를 들면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많은 돈들이 그냥 쿨쿨 자고 있죠. 중국 정부는 그 돈을 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러니까 한 4경 우리 돈으로 한 4경 5천조 4경 제가 2월까지 4경 한 8천조 정도 되는 우리 돈으로 했을 때 돈이 이제 자고 있는데 정부는 그거를 소비로 좀 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트럼프발 관세 전쟁은 사실 저는 이미 중국 정부가 많이 준비를 해오고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이제 올해 제 개인적으로 올해 중국 경제 올해 저보고 전망을 하라면 저는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5% 내외 한 4% 부분에서 4% 후반 부분에 저는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분기 5.4를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밀어내기 수출이 있었고 다음에 1월달, 2월달에 이제 중국의 춘절 소비가 같이 맞물려지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소비 진작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2분기가 지금 이제 관세 전쟁 부분들이 여파가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는 저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비 부분에서 이제 올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작년에 부분에서 중국이 5%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수출이 그래도 뭐 전체 중국 경제 성장률에서 뭐 한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래도 방어하면서 5% 했는데, 만약에 올해 수출이 이렇게 안 되면 이건 가능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전문가들 사이에도 많은 정말 팍 터지는 토론을 합니다. 저도 많은 전문가들하고 부딪히면서 뭐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전에 뭐 칼럼이나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국이 갖고 있는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변화가 있기 시작하는 건 맞다. 뒤에 뭐 제가 이제 그럼 어떤 정책들이 소비를 좀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뒤에 자료를 통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중국 5% 내외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 수출이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2024년도 올해 1, 2분기까지만 해도 한 거의 뭐 한 13.5%까지 줄였습니다. 정말 많을 때 19%, 20% 갔는데 지금 많이 대미 수출 이 정도를 줄였죠. 줄여가고 있다. 네, 그 대신 뭐 남미나 아세안 부분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금 뭐 베트남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캄보디아를 갔죠. 그러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가 가지는 함의는 매우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트남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지금 뭐 이 무역 거래액이 뭐 거의 뭐 $1,200 넘어갈 정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로 해서 캄보디아와 지금 베트남을 찍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트럼프가 지금 예를 들면 베트남에 48% 관세 때리고 캄보디아 49%를 때렸는데, 그냥 단순히 지금 뭐 낮추는 걸 떠나서 이제 어떻게 동참을 하라라는 식의 이런 압박이 더 가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게 미중 간 관세 전쟁이 제3국으로 지금 확전되는 현상.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하고 미국,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베트남하고 이제 캄보디아하고 미국, 이런 전반적인 이 틀에서 지금 미중 관계, 또 그로 인해서 중국 경제를 같이 보여야지, 단순히 중국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다. 아세안이 지금 미국 수출이 줄어든 대신에 미국의 중국산 제품이 아세안 수출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말레이시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생태계가 중국, 여기 업계 중에서 여러 업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반도체 생태계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매우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 또 말레이시아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히토리가 또 매장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 전략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대로 이뤄가고 있고, 내수 소비 총동원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 보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중국 소비 심리 회복이 가능할 것이냐.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30.3%의 수출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중국은 전체 GDP 기여율에서 중국에서 이 삼두마차라고 하죠. 수출, 투자, 소비에서 소비가 원래 많을 뿐만 아니라 82%까지 갔죠. 여러분 보시다 알다시피 2023년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가 규칙이 되고 있고, 이 지금 은행에 잠자고 있는 소비 심리를 어떻게 끌고 올 것이냐. 근데 이게 조금씩은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의미 있게 보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이 페이지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그러면 왜 중국인데 돈을 안 쓰느냐?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면 당신 같으면 돈을 쓰겠냐라는 거죠. 집값이 내가 10억 하던 게 5억 떨어졌고, 내가 갖고 있는 중국에 2억 2천만 명이 넘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가가 떨어지고 지금 부동산이 됐는데 내가 당신 같으면 쓰겠냐라는 거죠. 안 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는 정말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워낙 크기고 주기가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긴 쉽지 않다. 그럼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주가를 올리는데, 주가를 올리려고 여러 정책들을 발표를 합니다. 잠시 후에 또 보겠지만 하는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죠. 트럼프가 또 중국 경제를 흔들죠. 그러니까 이 흔드는 와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좀 변동의 굴곡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방향에서는 어쨌든 부분에서 주가를 올려야 되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정책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 쿠폰 발행하는 건 일단 놔두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딜레마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 오늘 경제 문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건 다 접어두고, 최근에 오늘 오전 오길 단장님과 간단히 뭐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예전에도
뭐 10년 전만이라도 뭐 사실 지난 작년만 해도 중국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중국 망한다 뭐 경제 어마어마하게 막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최근에 신문은 전부 다 뭡니까? 중국이 테크로 인해서 어쩌고 뭐 최근에 중국이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 지금 로봇 마라톤 경기 대회도 하고 막 이런 거 보도하면서 전부 다 중국의 테크의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갈짓자를 우리 매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성과 핵심의 읽지 않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이 여론은 훅 갔다가 훅 옮깁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뭘 갖고 계셔야 되냐면 중국 시장은 무조건 가야 되고 내가 안 가면 다른 나라가 그 시장을 먹습니다. 그건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탈중국을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항상 뭐 그냥 전문가 입장, 학자 입장에서 할 때 우리가 탈중국 입장에 할 때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지금 대기업은 어떻게 제가 대기업 강연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일 때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우리가 중국에서 너무 빨리 뺐나? 야, 우리 다시 한번 돌이켜 보자. 다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제가 말한 대기업 무엇인지 아시죠? LG, 현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지금 대기업 그때 치면 문제는 중소 중견기업들 우리가 분위기가 전체 탈중국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막 혼동스러워할 때 그 자리를 누가 가져가요? 아세안 기업들 중국에 투자 많이 했고요. 유럽 기업들, 뭐 바이오 이런 기업들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과 데이터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보고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변함없는 그게 있어야지만 흔들리면 사업이라는 게 힘듭니다. 불확실하면 사업을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매체가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항상 있습니다. 저도 매체 인터뷰를 많이 하고 저도 많이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싹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뭐 지금 뭐 보다시피 뭐 오늘 경제만 이야기해도 이야기할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돈 더 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중국적인 표현에서 이 더욱이란 말, 그다음에 적절히 완화다. 이게 이제 기존에 없었던 그 워딩이죠. 예. 그만큼 이 말의 의미는 여전히 중국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면 돈을 더 푼다. 예. 그리고 금리를 낮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는 오늘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제가 볼 땐 총알은 다 만들어 놨다. 그걸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와줄 것이다. 제 말이 맞나 안 맞나는 올해 보면서 기획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내년에 이제 다 했으면 맞으신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 뭐 결국 우리가 양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첫 번째가 소비죠. 소비. 그다음에 투자 효율도 마찬가지. 이 투자 효율도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게 과거처럼 인프라 뚝딱뚝딱 해서 올리는 이런 인프라가 아니라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술 자립을 위한 그러니까 6G를 깔고 데이터 센터를 더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냥 글자로 보면 별로 가슴이 안 와닿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면 지방정부가 그 비슷한 걸 발표를 하면 기업들이 그걸 받아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떻게 지원금을 받고 이게 흘러가는 것들이 쭉 추적에 따라가 보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벌어지는 딥시크 같은 벌어진 걸 예견에 우리가 예견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 났을 때 저희들은 같은 우리 단장님도 아까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습니다. 왜 이러지? 근데 걱정은 뭐예요? 저희들 걱정은 제2, 제3의 딥시크가 어떤 식으로 나올까? 이런 고민을 저희들은 그전부터 해왔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항상 늦게 가는 것들. 그러니까 다 지금 소비입니다. 이게 지방정부. 중국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경제 성장률은 다 이 지방 양해를 통해서 올라온 것을 바탕으로 우리 총리가 양해 전인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수입니다, 내수. 그래서 올해 정책 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극 소비 진작하고요, 내수 비용합니다. 하고 뭐 참고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부분도 좀 중요시 봐야 되겠는데 중국이 갖고 있는 투자라는 것은 여전히 중국 경제 성장률에 의한 삼두마차 수출 투자 소비 중에서 결국은 저는 투자와 수출이 줄어든 부분에 수출이 줄어지는 마이너스 부분들을 투자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의 방향성이 과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양중이라는 말도 있죠. 양중, 중대, 그다음에 중자, 중점. 그에 대한 의미는 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신이라는 말도 두 가지. 이게 이제 소비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구안신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듣고 봐도 뭐 헌집 주면 새집 줄게, 그죠? 이거 안신 전략이고요. 대규모 설비 경신 여기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저게 중국의 제조 혁신을 바꾸는 겁니다. 중국의 기업들이 정말 많이 지금 변화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비 경신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에서 지금 과거의 전통적인 제조에서 스마트 제조 이 변화가 너무 빠르게 지납니다. 제가 기업들 특히 중견기업 이상 강의했을 때 항상 듣는 말이 교수님 도대체 지난 6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우리가 이 여기 함의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 뭐 결국 장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중대가에 나와 있죠. 요 중대가 두 가지 부분에서 어떤 거냐를 간단히 제가 적어 드린 겁니다. 시간 너무 빨리 가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이제 그 양심과 양중 아까 보신 관통하는 핵심이 지금 보시는 이런 몇 가지 산업들이죠. 이런 산업들이 중국이 이제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많이 들었던 뭐 AI가 우리를 추월했다, 조선 선박이 우리 추월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딥시크로 기점해서 지금 계속 지금 국내에서 이야기 도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키워드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이 그 전에 가젤 기업 이런 말이 그 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이런 가젤 기업 인정도 해주고 다 있었는데 이게 정말 최고 지도자 입에서의 이게 나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퍼져가느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의 또 우리가 변화를 보고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협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뭐 세 번째 첨단 제조 부가가치 증가를 높인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 성장 중국 경제를 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조 부가가치도 있지만 중국의 첨단 제조의 부가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부가가치 이제 기본적으로 유발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산업 쪽이 중국 성장이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높으냐라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빨리 진도를 앞으로 2.0 부분에서는 뭐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뭐 지금의 그 관세 전쟁은 합의가 됩니까, 교수님? 그 어느 적정의 타협점이 있을 겁니다. 지금의 관세 전쟁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뭐 여기 업종부 여러 가지 업종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여주시는 이 세 가지 분야의 카테고리 부분은 저는 100% 디커플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두 개의 권역별 테크놀로지를 간다. 그럼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빨리 전략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과 비중국 시장의 이원화 전략 이게 유럽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중국에서는 중국인을 위한 것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비중국 그러니까 이원화 전략을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을 과거와 같은 공급망 생태계는 그 뭐 트럼프 2기가 끝나더라도 그럼 다음에 민주당이 들어오더라도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뭐 결국은 이제 군사 패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미국에서 1년 있으면서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제재할 것이냐를 정말 현장활동에 조사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디커플링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떠한 부분에서의 이제 국익을 위한 관점에서 이걸 접근할 것이냐라는 거 이제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 아까 말씀 대미 수출 의존도 계속 감소시키고 있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2.8까지 왔네요. 오늘 1분기까지 그죠? 12.8까지 왔기 때문에 뭐 그래도 크죠. 크죠. 여전히 미국 수출은 큽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게 되면 중국 경제 수출하는 기업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 받습니다. 일부 지역은 곡선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선이 나는 대신에 또 반대급부적으로 미리 이제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우나 뭐 여러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절강성 이우나 광동 이런 데 가면 요즘 열심히 뭐 배우냐면 스페인어 아랍어 배웁니다. 정부가 스페인이나 유럽 아랍 쪽으로 수출 판로를 해가지고 하려면 그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열풍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를 계속 시키는 거죠. 아랍어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랍어 배우기, 스페인어 배우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든 거 맞습니다. 시간 이건 많이 들었겠지만 정말 그런 거 맞습니다. 이거 신형 거국 체제란 말 그냥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야 얘기만 해도 또 이것도 하나의 꼭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많은 주제를 섞어 하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기술 자립의 방향은 지금 10가지로 그냥 확실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나 6G 관련 부분 이런 부분에서 특허라든지 이런 변화의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걸 누가 제일 유심히 보느냐? 미국이 유심히 제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런 이야기할 때 절대 중국 데이터 쓰지 않습니다. 미국 데이터, 유럽 데이터 아니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뭐 하버드대 벨퍼 기술연구소에 나온 보고서, 스탠퍼드 AI 연구소 보고서, 미 상하원에서 나와 있는 보고서, 백악관에서 만들어진 보고서 내용의 방점은 전부 다 중국을 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거는 일단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 부분들은 그 합의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 합의점. 근데 이게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모양새가 잘 그려지냐가 중요할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들고 있고 금융 자산인 주식이 떨어지는데 무슨 소비를 해요? 안 하지. 불확실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알고 중국 정부가 지난 4월달에 나온 게 바로 이제 30가지의 이제 소비 진작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소득 주도형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많은 제가 방송할 때 뭐 앵커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도 소득 주도형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요. 예. 근데 우리와 중국을 같은 잣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중국 소득 주도형 성장 부분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 방송에서도 해서 돈 풀기 했을 때 이 주식이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존하고 없는 이런 소득 주도 부분에서 이제 소득 인건비를 올리는 부분에서의 방향성을 매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더 다른 데서 했지만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소득이 있어야 돈을 쓰지.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하고 뭐 그 전에 봤던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나왔던 30개 뭐 조치 중에서도 뭐 우리 집은 지금 한한령일 수도 있지만 뭐 요즘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공연한다든지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도 매우 간소화시키고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온라인 게임이든 e스포츠든 애니메이션이든 여기 지금 관련된 분야 혹은 이거에서 파생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현명한 기업이라면 여기서 이걸 찾아내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일일이 여러분들 맞춤형으로 설명을 못 드리니까 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최근에 키워드들 지금 중국 정부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이 하죠. 예전에는 중국 양로 산업이랬죠. 근데 실버 경제도 있었죠.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런 단어를 언급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버라는 것들, 그게 실버만 그렇지. 그다음에 양로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버입니다. 달라요. 구축 경제, 제가 잠시 설명. 그다음에 뭐 빙설 경제, 그다음에 경전 산업, 그다음에 쇼파 경제. 제가 이거 우리 무역협회 제 칼럼 부분에서 제가 일일이 하나씩 이걸 제가 가지고 해서 지금 칼럼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무역신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 실버 이 데이터를 그냥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국에 은퇴하면요 연금요 작지 않습니다. 우리 돈 한 1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연금 받는 사람 어르신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금 부분 지금 아까 30개 지금 조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실버 경제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뭐 중국 인구 뭐 이 어르신들 이야기 뭐 실버 경제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전 산업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경전 산업이라는 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절강성 중심으로 했던 건데 사실 경전이라는 건 중국에서 클래식 고전의 의미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기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중국의 이런 좀 문화적인 차이, 비단, 목각, 뭐 중요한 이런 건데 이게 중국 전통적 문화적과 작품과 중국의 이런 고품질 발전이라고 하죠. 이런 제조 역량이 합쳐지면서 그걸 브랜드화 시킨다. 그러니까 이걸 산업화 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 또 관련된 분이 연결을 고리를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신형 역의 무역이란 말도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신형 역의 무역이란 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경 간 전자상거래, 역의 무역 이런 융합한 새로운 해외 무역 방식인데 제가 관심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헤드쿼터가 중국이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글로벌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중국 기업의 우리나라의 생산 라인 공장이라든지 혹은 동남아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수출의 그림을 그릴 때도 비즈니스를 그림을 그릴 때 이 판 자체가 매우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FTA 수출 이런 걸 넘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적어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이게 지금 신형 여객무역,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중국 대사관 오셨지만 가장 최근에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우리 일선 서기관도 마찬가지로 지금 진짜 이걸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변화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매달마다 세미나를 하는데 어제 저희가 124개월째 세미나를 했습니다. 주제가 IP였습니다. 중국 IP. 엄청 많은 기업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굿즈 경제, 뭐 요즘 아시고 굿즈가 뭐 한정판 같은 경우는 금값보다 더 비쌉니다. 이거 뭐 구찌 배지 하나에 뭐 1,100만 원, 이게 여러분 중국 가시면 중고 매매 거래 사이트가 있거든요. 뭐 시엔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래되는 거 보시면요 어마어마하고요. 상하이 가시면 IP 이 굿즈 상점을 도는 관광 코스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상하이 와서 이 맵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가야 됩니다. 제가 그런 사진을 안 넣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IP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굿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팬덤 문화에서 시작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건 또 한편은 어떤 게냐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립스틱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뭐요? 립스틱이 더 짙어지는 것처럼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아끼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서브컬처 문화가 있습니다. 서브컬처 문화라고 하는데 중국적인 표현은 2차원 경제라고, 알츠위엔징지라고 2차원 경제라고 하죠. 서브컬처가 더 큰 범위에 있고 그 서브컬처의 사용 인구가 5억 명 가까이 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런 굿즈 경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있는 컨텐츠 기업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이것도 간단히 이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빙설 경제, 이것도 제가 이제 칼럼을 잘 썼는데 이것도 이제 뭐 확실히 이거는 관련된 기업들 매출이 올라갑니다. 이것도 정부 차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빙수의 징지죠. 이런 부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이게 데뷔 이코노미, 이 쇼파 징지라는 걸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요즘 예를 들면 최근에 중국, 제가 지난주죠. 중국 사천성 어느 지방 정부에서 면양시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저 파리크라상을 보고 파리크라상을 유치하고 싶다고, 들어올 수 없냐고, 열어줄 수 없냐고. 왜요? 파리바게뜨보다 훨씬 좋은 게 파리크라상인데 파리크라상은 난 중국이 없대요. 왜냐하면 파리크라상 자기가 가냐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대요. 지금 보시는 이 쇼파 경제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이야기하면 first in China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전시회, 새로운 매장 뭐 이런 것을 처음 자기 도시에 유치를 하면 행정 절차도 간소하고 정부 지원금도 줍니다. 여러분은 상하이에 가보시면 그 로스트 엄청 큰 건물 있죠. 그 커피 상하이 저만 가봤나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중국에서 그 큰 스타벅스가 그 리저브 해가지고 세계에서 한 4번째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왕 할 거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걸 이용하시는 게 좋죠, 돈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흥미를 유발한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딱 3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앞으로 방향성은 이렇게 간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변화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소비나 이런 부분에서 뭐 K 컨텐츠든 K 게임이든 뭐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기업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역할이 있겠죠. 아무리 정부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방향성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늦습니다. 고령화 부분은 바이오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소비 계층이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뭐 어떤 제 아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러니까 중국 여성들만을 위한 정말 해원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국의 투어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최고급으로, 근데 돈은 비싸죠. 근데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중국 기업과 생태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멀리서 보면 항상 우와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뭘 하실 땐 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를 그 생태에서 같이 보셔야지만 저기서 내가 초기역차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초기역차를 유지하려면요, 그냥 네가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초기역차 유지가 안 됩니다. 네가 어디까지 따라온지를 알아야지 내가 초기역차 유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고 또 하나가 이 중국 지금 이 미중간에서 이 중국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이 확대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한국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레이시아 시장에 교두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역할을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기업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업의 트렌드, 중국 기업의 트렌드의 변화, 수요에 따라서 그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던져주면 바로 물게 돼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을 절대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이 스트래티지보다 중요한 게 매니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화, 적응화가 중요하고요. 넘어가서 제가 돈에는 꼴이 없다라는 제가 칼럼을 썼는데 이게 이제 탈중국이 한참 많이 될 때 우리가 막 대한민국 윤핵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 중국 FTA가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줄어들었죠. 근데 투자 기업 수로 보면 늘어났어요. 투자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기업은 늘어났다고요. 근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또 이면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노동 집약형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은 정말 탈중국 많이 했습니다. 지금 탈중국하는 기업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인건비가 올라가서 동남아 간다. 구글, 예를 들면 아이폰, 애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미국의 제재가 점점 심화되니까 점점 조금씩 인도로 옮기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공급망 차원에서 미중 관계 때문에 옮기는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때문에 옮기 이런 여러 가지 탈중국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노동 집약형.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지식과 기술 집약형의 진중국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보시는 게 맞다. 제가 저기 보시면 미국에 있는 우리가 FDI 이제 신뢰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FDI Confidence Index라는 게 있어요. 미국 이 요즘 컨설팅 폼에서 하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FDI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 보시면 미국 중국의 지금 컨피던스 인덱스가 지금 3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18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사실 우리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현대자동차도 뭐 다 지금 탈중했다 하지만 작년에 상하이에 R&D 센터를 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것과 들어갈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이 뭐 삼성 북경 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SK 하이닉스도 가서 베이징을 가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에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꼬리표가 없습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에 지금 한 345억 달러 정도를 뭐 유치했다고 하는데 중국이 제일 많이 투자했죠. 사실 이거는 참 예외입니다. 항상 우리가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중국이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안 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금융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 변화가 분명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근데 계속 중국 사업의 방향과 뭐 모델은 그대로고 지금 한중 FTA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무관세화가 됐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니까 연구는 계속 예전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변화를 못 따라간다면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여러분들이 좀 올라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시간을 또 많이 또 했네요. 제가 한 8분 정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질문 또 있으시면 제가 그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